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저희 학생을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저희는 항상 맨날 만나가지고 이제 TA를 하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좀 오늘 이 자리가 좀 되게 생소하고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학생을 섭외한 이유가 그냥 솔직히 좀 댓글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IB 학생 한 명 좀 데려와라. 근데 그 전에는 쌤이 솔직히 그런 굳이 막 그렇게 필요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매년 컨설팅을 하면서 눈여겨보는 친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TA도 하고 있고 좋은 계기가 돼서 그냥 좀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이야기를 좀 그냥 해서 좀 어떻게 산으로 갈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학생 이렇게 귀한 학생을 모셔서 좀 인터뷰, 작은 인터뷰 그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름을 공개하진 않고 이건 이제 학생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고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좀 쑥스러운 친구라서 좀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은 처음에 컨설팅이라는 거를 왜 좀 알아보게 됐어? 우선 학교에서 활동들은 이제 클럽 활동이나 다 하고 있긴 있었는데 뭔가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고 뭔가 남들이랑 다 같은 활동만 해서 이게 되는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유튜브도 보기 시작해서 이제 에릭쌤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뭔가 되게 차별화된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봤어? 아니면 엄마가 본 거야? 저도 보고. 그러니까 둘 다? 따로 아니면 따로 봤어요. 따로 봤어? 이게 되게 이런 게 되게 지금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 느낀 게 학생도 많이 보는구나. 예전에는 부모님이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좀 학생이 스스로도 지금 답답하다고 하긴 했는데 요즘 이제 내가 항상 많이 드는 생각은 이제 팔로우 퀘션이긴 하거든. 이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좀 있잖아. 선생님도 있고 뭐 카운슬러도 있고 뭐 여러 도움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근처에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저는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저희 학교 카운슬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생들을 잘 몰라요 우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알맞은 그런 조언을 잘 못 해주셨고 이제 이름을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뭔가 답답함? 네 답답하고 그렇죠. 신기하다. 이름을 모를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은 거야? 학생 수는 적은데 이제 카운슬러랑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반대로 카운슬러랑 되게 많이 만나고 이름도 기억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많이 찾아가서 제 이름은 아시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팅 시간도 너무 짧았고 저를 조금 더 깊게 알려고 하시지 않으셔서 이게 대화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났던 시점이 언제였지? 한 10학년 끝나고였지? 네.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학년이 끝나고 나면 거의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쌤도 상담을 많이 들어보면 9학년도 와가지고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런 사람도 꽤 많고 10학년 학생은 심지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11학년은 아예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지원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11학년이 딱 되고 나서 쌤을 만났으면 분명히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늦지 않았나? 처음엔 좀 늦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사실 제가 퍼스널 프로젝트 이런 건 아예 없었고 에릭슨 만나기 전엔 그냥 뭐 클럽 활동 몇 개 했던 거 이 정도여가지고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 11학년이 돼서야 제가 이제 퍼스널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는 언제부터 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동기부여와 나이는 이렇게 리니어하거나 엑스포넨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이제 9학년에 없었던 동기부여가 11학년 때는 엄청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를 좀 어렸을 때 조금 더 미리 만났으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혹은 어차피 동기부여는 11학년쯤에 확 생긴 것 같아? 만약에 더 일찍
만났다면 저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빨리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9학년 때부터는 아예 동기부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열정은 가득했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좁혀주고 약간 동기부여를 더 약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원했어서.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상담할 때 그 되게 많이 기억했던, 그러니까 되게 확실히 확 기억했던 게 뭐가 있냐면 되게 똘망똘망한 친구인데 그때 막 말이 엄청 많진 않았었던 것 같아. 되게 똘망똘망한 친구인데 나도 이제 돌아가서 봤거든, 자료를. 들어가서 자료를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 말대로 많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적은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상담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같이 얘기해서 알고 보니까 기여를 한 게 좀 있었잖아. 되게 오랫동안 좀 열심히 했던 게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걱정보다는 항상 이제 감으로 학생을 좀 많이 평가를 하거든. 얘가 되게 잘할 것 같다. 왜냐면 너가 했던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몇 개가, 나는 그게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나서 좀 확실히 좀 더 알았잖아. 그런 것처럼 단편적이거나 짧은 시간 안에는 많은 이야기를 못 하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기 PR도 되게 중요한데 그 PR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감이 좀 너한테 안 와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PR이 되게 중요하다 요즘 느끼지 않아? 내가 애들한테 1분 동안 너의 피치 한번 해봐라. 그치?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나는 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를 좀 감으로 선택한 것도 있어? 아니면 좀 뭔가 넌 어떻게 생각해? 뭘 때문에? 나는 감으로 선택했거든, 너를.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었던 건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성적도 좋았고 그때 SAT가 없었지. No. 그러니까 사실 성적 좋고 SAT 없고 프로젝트가 많이 없다. 근데 감이 있었거든. 얘랑 하면 괜찮겠다. 너는 어떠니? 저도 이제 유튜브랑 그 네이버 블로그 그런 걸 보고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감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컨설팅에 관련된, 요즘은 특히나. 근데 뭔가 다 다른 거예요, 느낌이. 뭔가 어떤 분들은 뭔가 이게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랑 맞는 사람을 좀 고르고 싶었고 약간 저랑 비전이 좀 맞는 그런 분을 찾고 있었는데, 뭔가 에릭슨 비디오를 보면 제가 항상 중요시해 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항상 diligent하게 일을 하고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고 약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비전들이 다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을 따라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너도 이렇게 감으로 좀, 사람은 원래 감으로 만나잖아. 이게 완벽하게 다 알고 만나는 경우가 어딨어. 그렇죠. 그럼 이제 감으로 같이 만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 근데 나는 솔직히 학생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학생이 저랑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되게 난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이 학생을 초청한 이유가, 그리고 제가 그 저희 학생한테 학생을 소개할 때도 너도 느끼지.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막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 뭔가가 없어도 충분히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끼가 있었어요. 그런 걸 찾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감이 있어도 어차피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이 맞아야지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항상 그때 우리 끝나고 나서 내가 기억나.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서 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뭔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좀 살려줘야겠다. 왜냐면 살려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정말 좀 끼가 있는 친구인데 같이 뭘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오케이,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물어볼게, 쌤이. 분명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잖아. 우리가 뭔가 이제 뭐 프로젝트도 하고 뭔가 이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겼잖아. 그러면서 혹시 좀 어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생마다 워낙 그 테일러링 하잖아. 워낙 이렇게 맞춤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빌드하진 않잖아. 어땠어?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컨설팅이었어?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에릭 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언제 들었어? 언제 들었냐면 이제 제가 passionate한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더 깊게 연구해보고 탐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워낙 broad한 그 subject이기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 약간 막막하기도 했는데 이제 더 깊게 파고들수록 뭔가 새로 배우는 점들도 많고 그런 걸 배우면서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길이구나. 무조건 뭐 이거 해라 하고 떠넘기는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제 스스로 뭔가 혼자서 발견하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저도 성장하고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몇 번 이렇게 조금 한 2번 정도가 수정이 됐잖아. 그러면서 안 답답했어? 답답했죠. 왜냐면 계속 안 되니까 뭔가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되게 조마조마하고 그러긴 했는데 뭔가 될 거라는 확신이 좀 있긴 있었어요. 깊숙이. 뭔가 지금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지. 아예 없었으면 뭐 계속 할 이유도 없었고. 네.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학생한테 왜 너가 공부하고 싶은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학생이 자기 퍼스널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스널 스토리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더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학생한테 되게 비유를 하자면 축구 선수한테 내가 축구 선수가 왜 되고 싶은지는 알겠어. 뭐 예를 들어 나는 어렸을 때 뭐 축구 로나우도를 보는데 너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매일같이 킥을 100번이나 1000번을 차는 그런 노력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펀더먼털하게 들어가면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진짜 좋아한다라는 거를 안다면 그게 지루함이라는 그 뭔가를 계속 파고드는 순간 거기 안에서 뭔가 지루함이 확 느껴지고 그 구간을 얘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줬던 질문들과 숙제들도 그 구간을 계속 느끼게 해줬던 것 같은데 학생은 그 구간을 되게 조금 잘 견뎌냈던 건데 근데 이게 모든 11학년들이 대부분 잘 견뎌내. 그래서 나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또 재밌는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쌤한테 왔을 때 혹시 그때 기억나니? 너가 어떠한 학교를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 아마 유펜? 유펜 가고 싶다. 맞아, 유펜에 좀 팬이었지. 나 유펜을 가고 싶다. 근데 내가 그때 혹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너가 유펜에 뭘 아는데 네가 유펜에 가고 싶냐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을 해줬어? 못했죠. 제대로 된 답이 없었어요. 그냥 난 유펜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래? 유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고 싶지? 뭐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유펜에 대한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캠퍼스가 예쁘다 뭔가 학생들이 되게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였지 뭐 깊게 뭔가 확실한 이유나 난 여기 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또 나아가 학생을 알게 되면서 학교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거든. 근데 학교가 되게 유니크하잖아. 학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도 되는데 혹시 그 유펜을 가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국제학교나 아니면 이런 다른 학교에서는 나는 어느 학교 가고 싶니? 그럼 저는 뭐 유펜 가고 싶어요. 뭐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근데 이제 뭐 하면서 막 선배들 얘기하고 뭐 스태티스틱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 유펜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 카운슬러한테? 있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 우선 저희 학교 유펜을 간 이제 선배가 한 명도 안 계셨고 유펜뿐만이 아니라 아이비나 뭐 탑 10, 뭐 탑 15 이런 학교를 잘 보내는 학교가 아니었어서 카운슬러도 물론이고 저희 반 학생들이나 다들 약간 꿈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꿈이 너무 큰 게 아니냐? 그때가 언제였어? 10학년? 10학년 때. 그럼 그때가 거의 뭐 성적은 좋았잖아.
좋았죠. 성적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어차피 계속 실패하니까 그쵸. 지원을 해도 그럼 그걸 들었을 때 되게 동기가 사라지지 않아? 막 과거를 보면 그러니까 선배들이 계속 지원했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럼 나도 떨어지겠다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누군가는 이제 처음이 돼야 되잖아요. 음. 뭘 하든 간에. 근데 다들 제가 아닐 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이제 에릭슨을 일하면서 제가 퍼스널 프로젝트도 계속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되게 행복했고 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뭔가 굳이 뭐 유펜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뭔가 저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계속. 희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웃스포큰한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난 진짜 선생님 저 열심히 했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행동으로 보여줬던 친구여서 그게 되게 아직도 생각에 남고 오래오래 TA나 아니면 여기 테스트네이션 안에서 애들을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학생만큼 뛰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더 좋은 학교 간 친구도 있고 솔직히. 근데 그냥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2023년의 학생을 대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 학생의 요번 연도 지원서가 끝난 작년이죠. 어떻게 보면 작년, 이번 되게 애매하다. 작년이고 어쨌든 이번 연도에 대학교를 가는 친구 대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는 참 1년의 시간 조금 넘게 우리가 작업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아쉬웠던 순간도 있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랑 조금만 더 연락이 잘 됐더라도 얘가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없어가지고 조금 더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은 해. 조금 더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어요. 안 만나진 않았는데 더 자주 만났다면 왜냐면 합이 잘 맞았으니까 더 자주 만났으면 뭔가 조금 더 내지 않았을까? 그쵸. 성과를. 자 그러면 이제 쌤을 만나고 나서 정확히 좀 뭐가 달라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퍼스널 프로젝트는 달라진 건 알겠는데 생겨났어. 근데 스스로한테는 뭐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 저는 9학년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계획적인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을 항상 많이 겪었거든요. 특히 저희 학교에선 뭔가 클럽도 많지도 않고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좀 두려울 때가 많아서 그런 점이 어려웠는데 에릭쌤은 무조건 해보고 봐라. 약간 실패하든 뭐 성공을 하든 그거는 해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도를 해봐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뭔가 약간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약간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우선 잘 안 하게 됐고 이제 11학년 올라가서부터 무조건 그냥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와우.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If not, then something. 그냥 그럼 혹시 그냥 해봤던 게 뭐가 있는지 예시로 뭐 하나 두 개만 말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Professor Cold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교수님이 내 이메일을 왜 답해 주실까 약간 이게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에릭쌤이 우선 보내보고 이제 우선 보내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몇백 명한테 보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이제 인턴십도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디서 인턴십 했는지 얘기해도 되지 않아? 네. 어디? 저 유펜에서 인턴십. 정말 웃기다. 유펜 진짜 가고 싶어서 유펜에 무료 인턴십을 얻게 됐지. 그렇죠.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막 보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준비되고 보내지 않았나? 네, 준비를 많이 했죠. 그치. 그래서 레주메 작성하는 것부터 뭐 코드 이메일, 뭐 이메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맞아. 그리고 무조건 뭐 똑같은 이메일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한테 테일러링 된 그런 맞아. 이메일, 그 교수님의 리서치에 관한 것들을 좀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학생을 여기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냐면 제가 솔직히 손을 많이 대야 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정말 저는 이제 농구로 따지면 누가 더 스팟라이트를 받냐면 코치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수가 더 스팟라이트를 받거든. 그러니까 물론
엄청 좋은 전략이 있어도 이 선수들이 애초에 탤런트가 없으면 우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코칭을 딱 주면 학생은 따다다다다다 했던 것 같아. 아닌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페서도 지금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프로페서한테 몇백 개 보냈어요 라고 하지만 이 과정도 되게 자 일단은 우리 두 명 정도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보내보자 라고 하면 그거를 먼저 적었고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웜업이 되면 알아서 엑셀 시트를 쫙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로페서 넣고 뭐 넣고 해서 그걸 되게 너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그런 이제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고 네. 좀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비저너리하게 조금 더 이렇게 수를 짜는 걸 나는 전략을 짜는 걸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략과 consistency 뭐 그리고 끈기 이런 게 만나가지고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너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학교가 어디든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어느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뭘 전공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제 코넬 대학교에 입학을 할 예정이고 코넬 대학교에서 아마 스템 쪽으로 생물학과 혹은 뭐 뇌신경학과 이쪽으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차피 레귤러에 된 친구라서 좀 고민한 학교는 있어? 있죠. 된 학교들 중에? 네, 존업이랑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존업이 워낙 스템으로 너무 강한 학교이기도 하고 제 전공이랑도 너무 맞는 학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코넬에 결과적으로 코넬? 네, 코넬이든 존업이든 너무 좋은 학교들이라 그림의 떡이죠.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되게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아. 특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네가 잃을 게 뭐가 있냐. 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너가 잃을 게 뭐가 있냐. 너가 누구냐. Nobody knows you. 막 이러면서 얼른 해보자. 뭐든 하자라고 해서 막 대회도 들어가고, 그치? 막 리서치도 하고 정말 많은 걸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그 과정을 힘들지만 즐겼던 친구. 자, 그러면 지원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원서의 과정은 어땠어? 쌤이랑 했을 때? 힘들었는데 또 보람찼죠. 굉장히 간단하고 굵직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지원서 때 좀 좋았던 점은 뭔 것 같아? 나랑 했을 때. 좋았던 점은 이제 당연히 학교도 제가 뭐 한두 개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넣고 또 그 학교마다 또 다 리서치를 해야 되고 뭐 에세이를 적어야 되고 정말 처음에는 여름쯤 되면 되게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되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에릭쌤이 그 스텝을 정말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선 무작정 뭐 PS를 적으라고 하시진 않으셨고 그거에 맞는 이제 뭐 저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걸 되게 많이 가졌는데 전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에세이를 쓰면 뭐 제가 뭘 적는지도 모르겠고 뭐 되게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를 먼저 리플렉트를 하고 시작을 해서 뭔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이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 우리는 리플렉트한 셀프 리플렉션이 되게 오래 하잖아. 그러면서 많이 적잖아. 그냥 PS랑 관련 없이 그냥 나에 대해서 많이 적어내잖아.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막 찾아내잖아.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 작업을 예전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작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에세이를 어떻게 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주니까 너무 좋고 또 좀 아쉬웠던 혹은 좀 이렇게 좀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어? 저는 그냥 좀 더 여기 오피스에 좀 더 자주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그냥 그쵸. 더 시간을 같이 직접, 썼으면? 네, 직접 만나고 왜냐하면 저 온라인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긴 했지만 여기 오면 이제 친구들도 다 보이고 뭐 같이 지원서 내는 친구들도 보이고 뭐 다 보이기 때문에 뭔가 근데 온라인으로 왔다가 겨울에는 아예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구나. 그쵸.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솔직히 에세이 멘토로서는 쌤은 어떤 것 같아? 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는 솔직히 우리 학생의 에세이를 너무 뭐라 해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뭐라 해서 난 솔직히 싫어할 줄 알았어 나를. 근데 에세이 멘토라고 하면 다들 그냥 에세이를 막 써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궁극적으로 나는 그게 안 된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아예 글을 못 쓰면 글 자비가 돼주고 글을 도와주는 역할은 어렵지 않아. 왜냐면 나는 글을 평생 썼으니까 글 쓰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보지 않았고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는 구석이 너무 많잖아, 너한테. 근데 그 에세이를 막 쓰면서 나한테 막 보여줬잖아. 쓰면 계속 보여주고. 근데 그때 되게 내가 너한테 되게 좋은 소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힘들진 않았는지 난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저는 오히려 한 번 쓰고 쌤이 막 아, 잘 썼다 이것보다는 한 10번 정도 쓰고 쌤이 오케이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놓일 정도로 약간 쌤은 약간 제가 정말 못 쓰면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못 썼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10번째여도 맞아, 20번째여도 맞아, 몇 번을 맞아. 적든 간에 진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어서 전 그거에 믿음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만약에 쌤이 그냥 바로 막 잘 썼다 이러면 이게 맞나? 약간 싶을 정도로 나우트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쓰면서 더 발전하는 것도 맞고. 그럼 혹시 그런 적 있어? 괜히 안 좋게 써서 내가 존나라고 할까? 그렇게 그런 시간이 없어. 혹시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도 없었어? 그런 시간도 없었어? 없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가 별로인 걸 가지고 온 거야? 아니면 진짜 몰라서 나한테 피드백을 받은 거야? 왜냐면 내가 너한테 계속 별로다라고 얘기한 게 난 진짜 별로였었거든? 근데 만약에 너 말대로 내가 두 번째 만에 괜찮다라고 했으면? 저 그런 적이 약간 그런 두 번째는 아니었는데 한 존업 에세이 때였나? 아. 쌤이 진짜 몇십 번을 봐주시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 뭔가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계속 쌤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맞아. 학생이 겨울에 왔을 때 그러니까 가장 빨리 온 학생이고 가장 늦게 간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더 많이 봐준 건 있어. 근데 나도 존업은 이제 와서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계속 썼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건 되겠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고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에세이가 나와서 존업이 된 것 같아? 네. 그런 확신은 좀 있어? 네,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에세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썼던 거랑 처음에 이제 나 이제 지원서를 하겠다라는 거랑 후반쯤 가서 자신감 있는 에세이랑은 무슨 차이야? 얼마나 이 학교에 대해 열정적으로 리서치했냐 안 했냐 그것도 있고 자기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썼던 에세이들을 보면 정말 아무나 쓸 수 있는 이 맞아. 학교를 한 번도 검색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아니면 몇 번 이렇게 좀 그치 쓱쓱쓱 그냥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피셜한 것들만 네, 보는. 그렇죠. 에릭 쌤이 되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은 만약에 이 학교 에세이를 갖다가 다른 학교에도 쓸 수 있을 정도면 이거는 좋은 에세이가 아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이게 존업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USC에도 먹힐 수 있는 에세이고 맞아. 이 학교에도 되면 이건 정말 이 학교를 연구한 게 아니다. 약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간절함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간절하지 않냐? 왜 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냐? 진심으로. 왜냐면 애초에 질문 자체를 보면 왜 우리 학교를 오고 싶냐? 아니면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아니면 너의 커뮤니티는 어떠한 커뮤니티고 우리 커뮤니티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너의 이슈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라.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너랑 우리 학교랑의 핏을 보려고 한다고 나는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핏을 안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마치 뭐 나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관심 있는 친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정말 힘들게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또 되게 오히려 걱정할 것 같은데 막 너처럼 이렇게 끈기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원서를 준비하는 친구들 멘토가 만약에 없는 친구들한테는 조언이 있어? 선배로서 이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은 가지되 게을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시간을 겪고 있는 이제 되게 시니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미국에 지원하려는 시니어들이 많은데 이제 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잘 견뎌내려면 우선 최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자기를 약간 너무 루스하게 그렇게 보진 말고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정말 리플렉티브한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한테 이제 같이 하다가 맨날 이거 안 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한테 들었던 리액션은 오케이 하고 바로 적었어.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멘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할까? 자기 에세이를 다 읽고 나서 읽을 때 내가 내 에세이를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objectively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아닌 가정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렇죠. 아니면 이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주던가 믿는 사람한테. 근데 너무 많이 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것도 아니고. 왜냐면 다양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이제 그때부터 혼란스럽지. 그러면은 솔직히 준 적 있어? 지원서 우리 한 거를? 준 적은 없어요. 준 적 없어. 오히려 좀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했어. 후회되니? 아니요? 후회 안 돼? 네. 확실히? 네, 저 열심히 했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그만큼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나랑 컨설팅하고 나서 생겨난 것들이 있잖아. 그 하버드 가자 시리즈를 보면 막 리서치 대회 프로젝트 많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조금 더 해서 결합을 시켜라, 여러 가지 자기만의 스토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든 게 이걸 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해도 나 그런 게 너무 싫거든. 우리 솔직히 엄청난 대회가 있었니? 없었어요. ISEF 수상자야? AME 퀄리피케이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내려가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되게 싫어하거든.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지. 왜냐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워낙 잘 가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지원서 쓸 때. 와, 이거 내가 없었으면은 나는 진짜 지원서 어떻게 썼을까? 이런 게 있었어. 우선 에세이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말했듯이 그 PS 가이드 그 부분이 없었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쌤이 준 PS 가이드?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액티비티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액티비티는 많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약간 타의시키고 약간 리플렉트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에세이를 적을 때도 이 액티비티 하나만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저를 어떻게 성장시켰고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S 가이드랑 했던 액티비티들, 그런 것들이 그 궁극적으로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 프로젝트라든지 등등등. 그러면은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시간을 썼던 것 중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나는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 안 해도는 아니죠. 저 SAT가 살짝, 저는 그래도 SAT를 한 번만 치고 안 쳤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도 SAT 한 번 더 칠까 말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거거든요. 맞아. 뭔가 조금만 더 올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우송쌤이나 에릭쌤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SAT만으로 하버드를 간다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맞아. 다른 활동들도 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너의 대답이 뭐야? 네? SAT 시간 너무 많이 쏟지 않는다. 그거. 너무 SAT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자, 그러면 인턴십은 어떻게 생각해? 인턴십이요? 그러니까 유페 인턴십 말고 다른 인턴십들을 좀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다 나쁘진 않지만 솔직히 저는 정말 이제 나를 조금 더 성장시켜주고 진짜 미국 교수님이랑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프리한 것들을 나는 되게 추구하잖아. 안 그러면 난 솔직히 다른 것들은 크게 정말 나사에서 가서 일을 한다든지 유엔에서 이렇게 되게 컴페티티브한 거를 잡지 않는 이상은 난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내 로드맵이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유펜 그거는 제가 뭐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것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교수님께 보여드린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들이 많아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인턴십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인턴십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약간 되게 뭔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게 뭐지? 제가 진짜 contribute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시간만 이제 보내는 그런 인턴십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정말 그러니까 보이기식? 그쵸. 레주메. 보이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저는 별로 도움이 비추? 안 된다고. 비추? 비추. 나는 진짜 비추. 근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 한국은. 그러니까 막 우리 인턴십 하면 뭐 해주겠다. 추천서로 엮어주겠다. 이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진짜 난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아닌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다. 자, 이 질문은 컨설팅을 고려할 때 너 말대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의 컨설팅이 있잖아. 근데 너한테 맞는 컨설팅을 찾았다고 난 생각해. 그러면 컨설팅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꼭 고려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굳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컨설팅이라는 걸 만약에 받는다면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컨설팅이 어찌됐든 간에 컨설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떳떳하잖아. 나는 너랑 떳떳하고 너도 떳떳하고 우리가 한 게 나는 그냥 어메이징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수님을 만나는 것도 나는 돈을 비싼 튜이션을 주고 만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멘토를 만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다만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좋은 멘토들이 대신 아예 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멘토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컨설팅이라는 거를 아직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변질이 된 것도 있고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컨설팅을 고려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 멘토가 있다는 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최고치로 올려주는 그런 일이지 뭔가 너의 일을 다 대신해준다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컨설팅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우선 그 학생에게 맞는 그런 멘토를 구하되 또 무조건적으로 제가 그 학생 대신 이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컨설팅은 솔직히 저는 비추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컨설팅 하는 애들 몇몇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됐나? 대학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학생에게 정말 도움이 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스킬이 없이 무조건 뭐 남한테 떠넘기거나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멘토를 찾으신다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해주는 그런 멘토보다는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멘토를 찾으시는 걸 저는 권유합니다. 그러면 쌤이랑 했던 것 중에 대학을 가서 이건 꼭 써먹어야겠다라는 건 있어? 내가 우리랑 같이 했던 것들 중에 이거는 진짜 대학 가자마자 써먹어야겠다라는 건 있어? 같이 만든 활동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으로서는 하기 조금 어려웠던 그치. 그런 약간 실행이 좀 어려운 그런 활동이 하지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기회를 얻었지. 그렇죠. 그렇긴 해요.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맞아.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맞아. 코넬 대학교에 가면 연구소들도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한번 실행이 가능하게끔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의 일회용이 아니라 가서 정말 해보겠다. 네. 와, 진짜 제일 좋은 거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거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가서 하고 싶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런 만남이 그냥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렇죠. 난 진짜로 입시를 위해서 만나지도 않았고 난 너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도 알다시피 나는 막 나의 PR을 막 엄청 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고 내가 성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는 되게 투명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는 되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스로가 기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많은 고민이 있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오늘 이 학생을 데리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지원서를 하잖아. 지원서 T니까 이제 학생으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이제는 서포팅 역할이잖아. 보니까 어때? 이제 반대 입장에서 저는 되게 신기하고 뭔가 저는 이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뭔가 아 이걸 좀 더 이렇게 푸시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점을 약간 살짝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이렇게 쏙쏙 보이는 거예요. 그치. 제 활동을 봤을 땐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개성 있다고 느끼고 이래서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점을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학생 옆에서 내가 TA가 아니라 그냥 정말 세컨더리 컨설턴트의 역할도 하면서 저를 지금 옆에서 같이 따라다녀요. 마치 팀처럼. 근데 우리 학생들 좀 많이 봤잖아. 근데 진짜 정말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정말 테일러링 해야 된다. 학생의 스토리를 듣고 학생의 모든 갖고 있는 걸 보고 그걸 갖고 디벨롭 해야 된다라고 난 믿고 있는데 솔직히 에이 설마 그러겠어 뭐 다 똑같은 거를 하겠지 그러면서 진짜 다 똑같은 걸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테일러링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솔직히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지원서 하는 학생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컨설팅 하는 학생들을 봤잖아. 어때? 진짜 한 명 하면 너무 다 다르고 진짜 겹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활동뿐만이 아니라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되게 약간 surface level에서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축구를 좋아하면 뭐 축구팀에 들어가서 뭐 활동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진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정말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기의 장점들 이런 것들 다 살려서 단점도 괜찮아요. 그냥 다 자기 개성을 살려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정말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정말 다르다? 네, 정말 다르다. 진짜 정말 다르고 정말 그 학생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거든. 너 알잖아. 내가 막 진짜 잘 안 하는 애들은 막 하루 종일 한 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있잖아. 그 소리보다는 이제 막 동기부여를 주고 있고 어떤 친구는 막 고민하고 있고 막 어떤 친구는 이제 막 들어와서 막 뭐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동기부여가 빵빵해서 막 이것도 막 다 다르잖아. 사람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근데 나는 잘하거든.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지 나는 알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기도 해. 그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튼 오늘 저희 학생 코넬에 들어가는 학생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들어가기 원래 안 되는? 원래는 역사를 봤을 때 들어가는 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역사만 봤을 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해야겠죠. 누군가는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첫 번째가 된 학생이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나중에 뭐 한 몇 년 있다가 뭘 하고 있는지도 얘기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고 솔직히 제가 해준 거 많이 없어요. 그냥 학생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 못 보는 게 되게 아쉽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저희는 마무리 짓고요. 테스트네이션의 이번 연도 지원서가 끝난 그리고 컨설팅을 같이 한 학생의 리뷰 시간과 인터뷰 시간이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서 그냥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